안녕하세요. 민트뉴스의 오정은. 송혜경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당연히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국말로 들리시겠죠? 사실 보통 성인이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 자신의 언어, 모국어만 의미 있는 소리로 듣는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유명 언어학자들은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가 만 12세 이전이라고 말했는데요. 성인과 달리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인 만 12세 이전에는 모든 소리를 언어 구분과 관계없이 소리 자체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 말이건 간에 모두 의미 있는 소리로 인식해서 쌓아둔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시기에 받는 언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언어 교육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 민트뉴스에서는 이중 언어로 가르치고 배우는 특별한 학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민트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These days, there's so much study, there's so much research. We know now that it's best to hold on to that home language. And then when the children go to school, they're going to naturally learn the English. They don't have to worry about it too much. What generally happens, even if you try to hold on to the home language, the English takes over. If you live here, all your friends are speaking English, and the older the child gets, English becomes the stronger language. The difficulty level between English and Korean or English and Mandarin is too far apart, too high of a difficulty. If you're going from English to Spanish, it would be easier. You know, it's just a different degree of difficulty. But we did a lot of research, and we realized that this is the best way to go. 네, 앞에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왔는데요. 좀 알아보니까 국가별 언어 난이도가 나눠져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뒤에 보시면 각 나라별 언어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순위를 매긴 차트인데요. 그 어렵다는 아랍어보다 한국어가 더 어려운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네요. 한국어가 상으로 꼽혔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까 모국어로 자연스럽게 습득해서 한국어가 어렵다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외국인이 배우기에는 한국어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언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죠. 1960년대에 미국 하버드대의 라이샤워와 페어베크 교수는 그들의 책에서 한글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문자들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극찬을 했는데요. 맞아요. 한글은 미국 언어학자인 맥콜리 교수를 통해 세계학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저명한 언어학자였던 맥콜리 교수가 미국 언어학회의 잡지 언어 랭귀지에 실은 서평이 미국의 언어학계에 한글을 알리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한글의 우수성을 굉장히 극찬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은 지난 1970년에 지정됐다가 다시 됐어요. 1991년에 국군의 날과 함께 경축일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공휴일이 많으면 사실 우리는 좋잖아요. 놀 수 있고. 근데 나라 입장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로 없애버렸었어요. 공휴일 지정을 취소했었는데 다만 한글 단체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로 인해서 이제 2013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습니다. 네, 한국의 한글날을 알게 된 맥콜리 교수가 한글날마다 떡과 음식을 차리고 이날을 기렸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글날이 중요하게 평가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그쵸. 드네요. 좀 많이 아쉽게도. 아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그런 뜻깊은 날을 정작 우리는 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맞아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I was thinking of my child. He was 1 year old at the time. So where is he going to go to school? What are we going to do? When I moved here to Georgia, I knew there was a large Korean community in the Atlanta area. Everybody knows that. I assumed there was some school. I thought it was private, perhaps. But there wasn't anything. I think in the Atlanta metro area, there are a lot of businesses that really need
employees, managers, junior executives that can speak both languages. There's a brand new Korean corporation that just announced that they're coming to this area. They plan to employ thousands of people. Do you think they want people to be able to be bilingual? Probably. And what we hope is that when those companies come here, that people here can fill those upper level jobs, that require bilingual skills. 네, 지금부터는 좀 키워드로 차터스쿨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차터스쿨. 오늘의 이슈 차터스쿨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 네, 차터스쿨은 일명 자율형 공립학교인데요. 사립학교처럼 자유로운 공립학교라고 볼 수 있지만 1991년 미네소타주를 시작으로 공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차터스쿨은 기존 공립학교에 비해서 인기가 더 높은데요. 조사에 따르면 한 17% 정도의 차터스쿨 학생들이 공립학교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되게 조금 자유롭고 이래서 친구들이 좀 공부하기도 좋아했었나 봐요. 17%나 학업 성취율이 높았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공부를 막 강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보다 좀 자율적으로 했을 때 더 성적이 좋게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진짜 좋은 학교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학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사실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다거나 까다롭다거나 학비가 비싸다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런 걱정을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이 차터스쿨은 학비도 공짜, 그리고 들어가는데 입학시험도 따로 없습니다. 진짜요? 학비를 따로 내지도 않고 사립학교랑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다니 진짜 약간 일석이조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학교는 한국어로 수업하는 최초의 조지아 학교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영어랑 한국어 또는 중국어와 영어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중 언어로 수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두 번째 키워드가 듀얼 랭귀지, 어메이징이에요. 두 개의 언어를 한 번에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하나의 언어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세 가지 언어를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 잘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네, 세 가지 언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영어는 기본 수업으로 하면서 한국어나 중국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반은 영어, 반은 한국어, 혹은 반은 영어, 반은 중국어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냥 영어랑 중국어 수업을 듣게 되면 3개 국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트리플이네요. 네, 그렇죠. 와우. 네. 그리고 한국어가 조금 유창하지 않은 친구들은 한국어, 영어 수업을 나눠서 같이 들으면서 한국어 실력을 조금 더 쌓고 또 영어 실력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맞아요. 사실 2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는 돼도 한국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우리 주변 사회에는 중국인 친구들도 많아서 또 중국인 친구들은 또 영어가 되는데 중국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터스쿨이 우리 로컬 사회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왜냐면 기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애프터스쿨로 영어를 한국어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워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은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는다고 실력이 막 늘진 않잖아요. 제가 제2 외국어가 일본어였거든요. 네, 늘던가요? 이름밖에 모르겠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쵸. 네.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서 따로 와가지고 수업 끝나고 와서 따로 공부하려면 또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다들 네.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어릴 적에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조금씩 하는 학생들이라도 그 언어를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만 하루 종일 수업하면 한국어를 금방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 영어도 되고 한국어도 되는 좋은 인재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취업과도 나중엔 연결되는 거고 대학 입시랑도 연결될 일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이번에 예일스쿨 리사 씨를 만나면서 네, 들었던 맞아요. 얘기 중에 좀 마음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께서 정말 오랜 수건이자 오랜 꿈이었던 책을 발간하는 그런 책을 결국 발간을 하셨는데 자녀들이 한국말을 할 수 없어서 한국말로 된 책을 읽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었죠. 맞아요. 사실 이렇게 한국에서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대화의 단절이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민 사회로 넘어오면 언어 장벽의 문제가 부모님과 자식 세대의 이게 대화의 단절을 불러오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 같은 언어를 쓴다 할지라도, 같은 한국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런 대화 단절이나 부모 자식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거기다가 언어 장벽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번 민트 뉴스를 준비하면서 이 언어 장벽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보게 되고, 이런 언어 장벽의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 로컬 사회의 언어 장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리사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이런 선순환의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서 되게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왜 어떻게 이 학교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냐고 했을 때 정말 자기 자식, 자기 아이를 맞아요. 보낼 학교를 찾다가 이런 학교가 왜 없지? 있을 줄 알았는데 조지아만 하더라도 사실 한국인 비율이 어마어마해요. 이 한국어가 3번째로 많이 쓰이는 랭귀지라고 하더라고요. 조지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수업하는 차터스쿨, 그런 학교, 공립학교가 없다는 게, 아니 사립학교도 없다고 했죠. 맞아요. 네. 그랬어요. 아무 데도 없다. 아예 사립학교도 없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본인이 정말 내가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When we had the press conference here last week, she told me even for her children are more around my age, and they can understand, they can hear it and understand it on a moderate level, but they can't read and write. So she's published books, her husband's published books, they can't read their own parents' books. They don't know what their books are really about. And she, it's just this angst, this desire that I wish that my children and I could communicate to know yourself, to know your people, your heritage. It's still a part of you, even when you live in the U.S. Then it's easier for you to hold on to that culture and that language and then hand it down to your children, because it's a part of who you are. 내 아이를 보내고 싶어서 만든 학교,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신가요? 오늘 민트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